원래 저희가 예정하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정했었어요. 우리 앤디 씨는 저도 미국 와서 탤런트 앤 애퀴지션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학생들 리크루트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지금 10년째 하고 계셔서, 저랑 저희 플러스 커리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HR 회사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은 사실 저는 저도 참 많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고, 문학을 공부를 하다가 러시아를 가서 음악으로 바꿨다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다시 러스쿨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JD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뭔가 CPA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또 CPA 시험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학에 자리가 나서 또 아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의 어떤 학원에서 CPA 강의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CPA 강의를 해서 또 불법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교수라는 타이틀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돈을 많이 줘요. 교수 월급의 10배 이상을 줘요. 조금 유명한 선생님들은. 그리고 또 제가 영화 쪽 일도 좀 같이 했었거든요. 박찬욱 감독님하고 이렇게 영화사 만들고 펀딩하고 이런, 굉장히 재밌어요. 맨날 연예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대학 때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술만 마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과감하게 딱 그만두고 2005년도에 이제 컬럼비아 로스쿨에 비지팅 스칼라 자리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이제 나이도 아직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낑겨갖고 왔어요. 1년만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소위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써야 될 텐데 논문은 하나도 거의 안 쓰는 거죠. 맨날 번역해갖고 베끼고, 왜냐면 타이틀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네, 다시는 학원 강의는 안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래서 학원 강의는 발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2달, 3달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컬럼비아에 있는 동안에 논문도 100페이지 넘는 논문 2개도 써서 발표도 하고, 제 논문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LLC 연구라는 논문도 썼고, 왜 Limited Life Company 있잖아요.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었고, 미국에도 탁스 쪽, 어카운팅 쪽, 러 쪽 완전히 다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하나 정리해서 책도 하나 쓰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큰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교차로라고 하는 묵가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CPA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CPA 학원이 있구나 해서 우연히 찾아간 곳이 지금 영사관 있는 4층 건물에 일본 사람이 하는 CPA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갔더니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한국 사람이 10몇 명 정도 있는데 한국 회계에서 한 명에서 전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고, 부교재도 없고, 그리고 이미 시험은 2004년도에 CBT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페이퍼로 보는 줄 알고 있고, 사람들은. 근데 수강료는 12,000불을 냈다 그러고,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침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위 말하는 교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 드리고, 제 강의 보시게 하라고,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원이 없어졌대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거를 돈을 왕창 끌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 10만 불, 20만 불 가까이 받아갖고 2개월 이거를 오퍼레이팅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갔대요. 그래서 학원이 없어서 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나는 한국에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선생이었고, 보통 우리 강의는 25명 이하면 폐강이었고, 보통 100명씩 들었거든요. 80명, 100명씩 들었고, 리뷰 강의 같은 경우는 400명씩 들었는데, 여기서 대부분 연령대는 50대, 40대 후반의 아줌마들을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서 무슨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에 거절을 했죠. 죄송한데 저는 지금 공부하러 왔지 강의하러 안 왔다. 근데 어르신께서 2번, 3번을 자꾸만 찾아오는데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모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제 부교재 나눠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한 게
잘못한 거였죠. 그때 이제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게 시작되는 바람에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플리라고 하는 학원의 대표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22년 계셨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학원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1년만 강의를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순진하게 저는 그럼 1년만 도와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다 돈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음악할 때도 연주하고 돈을 받으면 그가지밖에 없지만 돈을 안 받으면 이거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멋진 척하고 그러면 전부 다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하고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선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서 공용찬 회계사라고 어디 쪽에서 좀 권호 선생님이 좀 유명하지만 공 선생님도 아주 강의는 잘 하시는데 그 선생님을 또 1년에 한 번씩 와서 저랑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라. 나도 무료고 너도 무료고 대신 나랑 같이 먹고 자고 2달 하는 거는 뭐 내가 서포트 하겠다 하고 또 전 미국에서 CPA 시험을 3등 하신 분이 계세요. 김수진 회계사님이라고. 4과목 중에 3과목 만점 맞고 한 과목에 96점 맞았는데 그 과목이 제 과목이었어요. 비즈니스로만 96점 맞고 나머지 3과목은 다 만점 맞아서 제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전미 1등을 했었을 텐데 이제 3등을 해서 2004년도까지는 이게 3등까지 이게 올라갔어요. AACP 협회에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어워드라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하신 저보다 한 7년 더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인데 싱글이었고 아무런 경력도 없었어요. 근데 CPA 시험 하나 딱 잘 보니까 빅4에서 전부 다 오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잘 모르죠. 뭐 E&I가 뭔지 딜로이트가 뭔지 잘 모를 때예요. 벌써 거의 뭐 8년 이 정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골라서 갔죠. 그래서 일 잘하고 있던 그 김회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차피 여자가 뭐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파트너 하실 거 아니면 그만두시고 오시죠. 그래서 PhD 하시면 요즘 이제 학교들이 어카운팅 쪽에 그 여자 교수들을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어카운팅의 PhD를 미국에서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교만 해도 여자 교수들을 남녀 성비도 좀 따지거든요. 그래서 PhD 하시고 백그라운드 괜찮으시니까 PhD 하시면 그러면은 뭐 아주대학 정도에는 우리가 자리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꼬셨죠. 2005년도에. 그래서 소위 어카운팅은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어디슨 공행회사가 강의하고 이제 저는 이제 러 쪽 강의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캐플리예요. 우리가 1년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큰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자꾸만 만나게 돼요. 그 학생들이 뭐냐면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뭐 버루 칼리지로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턴십으로 미국에 뭐 온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저는 그 친구들 잘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쭈삣쭈삣 하는 사람은 거의 10중 8구 불법 동영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돈은 안 내고 봤지만 선생님 강의 듣고서 CPA 시험 합격했는데 어떻게 된 전차를 보니까는 뭐 일종의 사기를 당해서 온 거죠. 예. 제대로 된 미국 회계법인에 다니는 친구는 제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기껏해야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한국 회계사 사무실에서 뭐 텍스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조그만 한국 회사에서 부키퍼 하고 있는 거예요. CPA 시험씩이나 합격을 해가지고 아무 경력에 도움도 안 되고 영어 쓸 일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뭐 시간당 8불 10불 받으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그 학생들이 울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건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뭐 변호사 되는 회계사한테 리퍼를 시켜줬어요. 얘 좀 어떻게 좀 구제를 해달라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한 달에 서너 명씩 만나게 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는데 뭐 얘기 들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왔거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도 취업을 시켜야 되겠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회사가 플러스 커리어라고 하는 조그만 HR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HR을 모르죠. 저도 로스쿨 졸업하면서 뭐 2학년 때 저도 레주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었고 회사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큰 로펌들이야 뭐 이게 있지만 다른 로펌 뭐 좀 중간 정도는 이 회사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파트너 이름 보고서 이거 주이시 이름 같아 여기는 안 넣자 뭐 이건 중국의 이름 같아 이러고 우리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인터뷰할 때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HR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까지 와서 굳이 한국 회사를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더구나 유학을 하신 분들이 또 이제 지금 어차피 CPA 시험을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 강선생님도 와 계시고 뭐 저기 우리 다 와 계시지만 이렇게 빅4들 PwC나 딜로이트나 이런 데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PwC나 뭐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리크루팅을 하니까 분명히 찬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몇 년이 지났고 여기서 아무런 경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빅4는 그냥 꿈깨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찾기 시작했냐면 small firm들이요. mid-size firm들, small firm들, 뭐 CPA 5명에서 20명 사이고 스텝들이 50명 이내인 회계법인들을 직접 뚫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걸이에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교육기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 인터뷰 기회만 좀 달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대부분 한 번도 안 써본 회계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한국 사람을 써야 되냐? 그리고 거의 문전박대예요. 그나마 이제 누구 아는 사람 통해 갖고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벌써 이게 200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한 4년 이제 4년째 되는 거죠. 네, 4년째 되고 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 꽤 많은 회계법인들을 뚫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뭐 다 전공은 회계학 제가 볼 때는 한 20%도 안 돼요. 회계 경영 전공한 친구들이 CPA 시험 우리 쪽에서 패스한 분들이 그래도 다 미국 회계법인들을 넣었어요. 뭐 수학 전공하고 무슨 뭐 사이콜러지 전공하고 이런 친구들도 CPA 시험만 이제 패스를 한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단하게 제 소개는 했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에 가서도 이제 MBA 과정들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1시간 반 하는데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 막 얘기를 뭐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준비하자. 좋은 책도 많고 우리 또 앤디 선생님도 뭐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대충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CPA와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혹시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 드릴 테니까 또는 셀폰 넘버 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제가 잠깐 말한 게 A번이거든요. 캐플리나 플러스 커리어나 플러스 인스티튜트를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데 뭐 B번에 보시면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해라, 뭐 전망 있는 분야를 선택해라, 구체적인 회사를 선택해라. 이것만 갖고서 사실 30분 이상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아까 서두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좋아하는 일을 찾아갖고 했고 어떨 땐 그게 음악이었고 어떨 땐 문학이었고 어떨 땐 또 뭐 사랑을 찾아서 법학을 또 했다가 뭐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재밌어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커리어가 다 망가져가고 있죠. 벌써 여기서 지금 5년째. 미국, 지금 저희가 뭐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뭐, 같이 일하던 애들은 뭐 어디 뭐 부장 됐다, 뭐, 아니면 어느 로펌에서 뭐 시니어 됐다, 뭐, 디렉터 됐다 하는데, 사실 저도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했지만, 제 적성에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또 여러 번 바꾸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제가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저는 재밌는데 일단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MBA 학생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런가요? MS도 계시고 아무튼 이제 일단 마스터 하시는 분들이니까 본인이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실 때 뭐 내가 MS를 할까 MBA를 할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텍스를 해야 될까요? 어디스를 해야 될까요? 뭐 밸류에이션을 할까요? 트랜잭션으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재미있는 과정을 아마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뭐 우리 앤디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할 말은 제가 한 5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버루칼리지 학생들도 꽤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취업도 여러 명 시켜드렸고 뭐 결국은 이제 그분 중에 몇몇 분이 지금 커넥션이 돼서 선생님 가서 좀 이렇게 뭐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안 그랬으면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지도